안녕하세요. 올가교육입니다. 올가교육에는 우리 학원만의 특별한 비문학 독해 방법을 이용한 비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술기호를 사용한 독해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서술기호를 사용해서 비문학 지문을 독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비문학 어렵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비문학 지문은 보통 2000자에서 250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어휘, 문장들도 나올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능 비문학을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든 적게 한 친구는 우리는 수능장에 가서 누구에게나 처음인 수능 비문학 지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한 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하는 꿀팁을 대방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비문학 서술기호입니다. 그렇다면 비문학을 다 맞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예측입니다. 글을 단순히 글자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독해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며 독해하는 것이 비문학 독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독해 그리고 속도입니다. 비문학 지문을 독해할 때는 요즘 선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은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국어 영역을 끝내야 하므로 속도 또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문학 지문을 3분 또는 최대 5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문학 독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중요한 문장들, 표현들의 밑줄 치면서 읽기입니다. 지문 안에는 문제화 또는 선지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별해서 읽는 건데요. 5가지. 첫 번째, 화지어에 대한 설명, 특징,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장점, 단점, 비교급, 관계성, 부정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문제화, 선지화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술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 안에서는 문장 간에 또는 문단 간에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문장들의 기호로 표시하는 건데요.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이고 또는 과정인지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여 독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보면 밑줄과 서술기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기호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문장의 전후 관계부터 시작해서 같은 내용, 일반화, 예시, 질문, 답변, 추가, 첨가, 문제 해결, 나열, 개념, 인물, 대립, 전환, 정의가 있는데요. 처음 보면 이 11개의 서술기호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 서술기호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를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지문에 낙서를 하면서 읽게 됩니다. 도덕적 판단이란 다음에 이퀄이라는 기호가 나왔고요.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에 화살표 기호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표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를 도와주는 키들입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문장의 전후관계, 화살표로 표시하는 전후관계 중에서도 첫 번째 원인 결과입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와 선지화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장을 함께 보시면 비가 내리면 정란운 아래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낮은 주위로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밀도가 낮은 주위로 정란운 아래에 있는 공기가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결과에 있어서 그 원인이 바로 비가 내리면 정란운 아래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고 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공기가 넓게 퍼져나간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이지요. 이러한 문장 안에서의 논리적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결과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어군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하는 파가 0.1초 만에 반사되어 돌아왔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결과도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는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입니다. 현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적응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경쟁적 배제와 분석, 형질 치환 등의 과정을 거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네 번째는 주장, 그리고 근거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나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은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장을 읽을 때랑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가 근거, 이유고 그 뒤에가 주장이구나, 화살표로 표시해야 하는구나 하고 읽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술기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후관계의 마지막은 목적, 수단입니다.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문장에서 목적은 바로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한 것입니다.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을 유효하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비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기호는 같은 내용입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그 뒤에 심도란이라고 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요.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때 이러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퀄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화입니다. 개별적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문학 서술기호를 사용할 때 쓰는 일반화는 일종의 설명 방식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자,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한 사례를 일반화된 문장으로 그 뒤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G라는 서술기호를 붙여보면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예시의 설명 방법인데요. 지문에 나온 설명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문의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할 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는 동속성 개체군과 이속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를 비교함으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테죠. 그래서 예를 들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문자 E라는 기호를 쳐보면 A섬과 B섬에 각각 살고 있는 이소성 개체군인 조류의 경우 종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먹이를 먹고 이로 인해 부리의 크기가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리의 크기라는 체형 구조를 비교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서술기호는 질문 답변입니다. 자, 비문학 지문을 보면 가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음표를 사용하는데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과 답변을 파악해서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기존의 정란운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란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란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답이 바로 비문학 지문에서 중요하고 문제화될 확률이 높겠죠. 이때는 2개 이상의 정란운이 겹쳐지면서 한 지역에 동시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술기호는 추가, 첨가입니다. 아까 같은 내용 할 때 이퀄 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보다는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에 추가, 첨가 기호, 플러스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릴 때 이를 집중호우한다라는 문장에 있어서 앞에 나온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추가 첨가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7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비문학, 요즘 비문학 지문에서 되게 핫하게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자,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자, 이 지문에서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상황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은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해결 방법은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8번째 서술기호는 나열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할 때 우리는 번호를 붙여서 나열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SSD는 컴퓨터 시스템과 SSD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인 인터페이스 1번,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2번,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교환 작업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3번, 외부 장치와 SSD 간의 처리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버퍼 메모리 4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길고 여러 개의 정보가 한 번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1, 2, 3, 4번 넘버링을 해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지문에 다시 돌아와서 정보를 찾아내야 할 때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다음 서술기호는 개념, 인물입니다. 자, 화제어에 해당하거나 개념어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기호를 쳐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고정비용은 이라는 화제어가 나와서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설명에도 같은 기호를 쳐줄 겁니다.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밑에 줄 내려가면 반면에 변동비용은 이라고 변동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변동비용에 세모를 쳐주면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라고 변하는 비용에도 세모를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정비용은 변하지 않는 비용, 변동비용은 변하는 비용 이렇게 각각의 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어와 설명이 기호로 나누어져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서술기호는 대립, 전환입니다. 자, 앞서 나왔던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 또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때 전환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체크 표시로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 라고 시작하면서 앞의 내용이랑 다른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체크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서술기호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